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N 프레스룸입니다. 오늘은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종훈 시사평론가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살펴보겠습니다. 프레스나우 유호정 기자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프레스나우 시작합니다. 오늘은 부산과 마산 일대 시민들이 유신 체제에 맞섰던 부마 민주 항쟁의 41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항쟁 40주년 만인 지난해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부마 민주 항쟁은 4.19 혁명 정신을 계승해 광주 민주화운동, 6월 항쟁, 촛불혁명까지 민주주의의 불씨를 살린 큰 획이었다며 진상규명과 배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을 만났습니다. 회담을 마친 서 실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확인하고 한반도 정세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종전선언 문제에 대해선 심도 있게 얘기하진 않았다라면서도 한미 간 이견이 없고 비핵화 과정에서 분리시킬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나옵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할 방침을 굳혔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일본 정부가 이번 달 내로 이 문제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는데요. 일본 내 어업단체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 실제 방류가 결정되면 우리나라와 주변국들의 반발도 거셀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난주 유럽 전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70만 명입니다. 발병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건데요. 이렇게 되자 프랑스는 주요 도시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밤 9시 이후 통행을 금지했고요. 또 이탈리아는 실내외 파티를 전면 금지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코로나19 상황이 지난 3월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지만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서 각국의 대응 강화를 촉구했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스나우였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프레스콕 옵티머스 라임 사태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요 국감장에서도 옵티머스 라임 사태 정관계 로비 의혹이 주 쟁점이 됐습니다. 이와 별도로 또 법원에서는 관련된 중요한 핵심 증인들의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유호정 기자, 오늘은 김재현 대표의 입 그리고 김봉현 회장의 입, 이 두 입을 주목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먼저 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김재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이 있었는데 김태 기자, 어떻게 지금 새로운 진술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이 옵티머스 관련해가지고 수사하고 금감원 대응을 맡으면서 정관계를 상대로 로비를 주도했다 이런 의혹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오늘 이제 공판이 열렸는데 이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오늘 재판에서 지금 누군가가 언론의 재판 기록을 흘려서 마치 이 김 대표가 정관계 로비에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나와서 지금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피고인들이 지금 이제 범행 가담 여부 책임 경중에 대해서 다투고 있고 이렇게 이해관계가 지금 상반되고 있는데 한쪽 입장만 언론에 보도되면서 이 진실을 가리기도 전에 김 대표가 지금 책임이 있는 것처럼 나오고 있다 이런 불만이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재판부가 이 언론 보도 때문에 우리 재판부가 선입견을 가지거나 예단을 갖는다 이런 의심은 전혀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좀 선을 긋는 그런 모습도 있었습니다. 이 옵티머스 정관계 로비 의혹 사태와 관련해서 핵심적인 인물이 지금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서 근무했던 이모 전 행정관이잖아요. 그 남편 이제 윤모 변호사가 이 옵티머스의 주주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의 이 이전 행정관 말고 또 다른 관계자가 이 옵티머스와 관련돼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의혹이긴 한데요.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는 수사관에게도 소위 용돈이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금품들을 챙겨줬다라는 김재현 대표가 그렇습니다. 그런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옵티머스 이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검찰이 확보한 진술 가운데 하나가 이 김재현 대표가 이 이모 전 행정관 외에 검찰 민정비서관실에 근무하는 이 수사관에게 용돈을 줬다 이런 진술을 관계자들로부터 입수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뒤에 한꺼번에 저희들이 좀 정리해서 논평을 좀 듣겠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과 관련한 그런 국정감사도 좀 있었습니다. 이 옵티머스 사기와 관련해서 이 펀드를 파는 곳이 바로 NH투자증권인데 이 관련된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정 기자, 여기서는 어떤 새로운 얘기가 나왔습니까?
네, 이렇게 대형 투자 증권사가 예. 이렇게 부실 펀드를 팔 수 있었던 경위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 이제 여야가 모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야 모두 가리지 않고 이 옵티머스 펀드를 상품을 이제 판매하기로 예. 결정한 과정이 부실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야당은 그 과정에 외압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부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당은 이번 사태를 전체적인 금융감독 체계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인데요. 이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NH가 옵티머스 상품을 판매하게 된 과정을 세세하게 좀 캐물었습니다. 이 과정에 이제 정영재 사장이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의 전화를 받고 담당자에게 접촉해보라고 메모를 남긴 적이 있다. 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김진훈 옵티머스 고문이요? 그러니까 네,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와 같이 옵티머스 고문 중에 한 명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러니까 이전에 정모희 국감에서는 경영진이 금융상품 판매에 관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예.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 제도화되어 있다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좀 연락을 받은 듯한 조금 다른 뉘앙스의 답변이 나와서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다만 이런 답변을 하면서 이런 전화를 받는 게 이례적인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정 사장의 메모를 받은 담당자로서는 압박을 받지 않았겠느냐라는 야당 질문이 이어졌는데 이에 대해서 이 정 사장이 많은 대표로부터 요청이 온다. 본인이 전달한 것 중에 담당자가 거부한 것도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예. 지금 핵심적인 의혹 당사자 가운데 한 명으로 떠오르고 있는 이현재 전 경제부총리라든지 아니면 최동욱 전 검찰총장 얘기는 아직 나오진 않았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진훈 고문, 군인공제회 출신이긴 한데요. 이 인물 이름만 나왔고 아직 이현재, 최동욱 이름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김재현 대표 변호인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피고인 입장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불리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지금 상황이 지금 정관계 로비 의혹을 김재현 대표가 다 버린 걸로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특정 피고인 쪽에서 뭐 언론 수사 자료를 유출한 걸로 지금 의심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김재현 대표 측 책임이라고 지금 특별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네, 이 옵티머스 이 사모펀드가 관련해서 진영 지금 이 행안부 장관도 투자 손실을 입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렇습니다. 이 진영 장관이 지난 2월에요. 본인하고 부인, 아들 명의로 해서 총 5억 원을 투자한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진영 장관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거래하던 이 금융기관 직원이 은행 이자보다 낮다면서 펀드 가입을 권유해서 펀드 이제 투자를 하게 됐는데 원래 NH투자증권을 거래하고 있었군요. 진영 그렇습니다. 장관은. 그쪽에서 이제 이자보다 나으니까 좀 펀드를 해봐라. NH투자증권 쪽에서 권유를 해서. 이제 투자하게 됐는데 이후에 환매가 중단이 돼서 나도 손실을 봤다. 나도 피해자다. 지금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이 진 장관이 투자한 상품의 만기가 지난 8월로 알려졌어요. 그런데 이 환매 중단이 6월에 환매 중단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투자금을 회수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진영 장관 말고 기재위 여당 의원도 투자 손실을 봤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이름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 중에 한 명도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봤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긴 합니다. 예. 자, 이현정 의원님. 네. 지금 보니까요. 뭐 여러 사람의 이름이 계속 등장하고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하는 행정관의 이름도 나오고 수사관의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뭐 진영 장관의 이름도 나오고 또 민주당 여당 소속 기재위 의원 얘기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뭔가 냄새는 좀 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정관계 로비의 핵심이라는 결정적 증거는 안 나온 것 같아요. 아직은. 그렇죠. 뭐 아직까지는 이제 수사가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 사건은 일단 옵티머스와 라임 두 개의 사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좀 분리되는 사건입니다. 분리해서 좀 봐야 돼요. 마구 헷갈리시기 예. 때문에 하는데 특히 이제 이 옵티머스나 라임 같은 경우에 공통점이 뭐냐면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권력층의 비호가 있었지 않느냐는 지금 의혹을 사고 있는 거죠. 수많은 피해자를 낳은 이 펀드에. 네, 그렇죠.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거기서 발견된 문건에 보면 청와대 여당 관계자 등등 한 20명 명단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내부에 보면 지금 현재 그 핵심적인 그 지금 구속된 인사의 부인이 청와대 행정관을 했는데 이분도 변호사예요. 예. 근데 이분이 민정수석실에 이제 근무를 했단 말이죠. 작년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근데 문제는 또 이 김봉현 대표와 어떤 친하게 지냈던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 청와대 이 특감반원 같은 경우도 거기도 사실 같이 근무를 했어요. 같은 사무실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이분도 지난 7월 달에 검찰에 복귀하자마자
바로 사표를 냈습니다.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자꾸 이름이 나오잖아요. 예. 우리가 아시겠지만 울산 사건이라든지 또 예전에 이제 드루킹 사건이라든지 유재수 감찰 무한 사건이라든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민정수석실이라는 게 공직기관과 어떤 이 사정기관을 담당하는 게 예. 이제 민정수석실인데 문제는 어떻게 여기서 계속 문제가 나오는 특히 이 민정수석실이 금융기관 기관들을 이제 관장을 합니다. 예.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걸 관장하는데 그렇다 보니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펀드가 어떤 면 부실 펀드인데 이 펀드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사실은 금감원이라든지 이런 데 비호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의혹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당시에 청와대 근무했던 이 행정관이 어떤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의문들. 예. 그다음에 라인펀드 같은 경우는 이미 청와대 경제수석실에 근무했던 금감원 출신 행정관이 이미 구속됐습니다. 예.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수천 명의 지금 이 피해자 양쪽 펀드 다 합해서 지금 2조 원이 넘는 예. 지금 피해액이 달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사건 다 어떤 면에서 상당히 부실한 펀드였는데 금감원이나 이런 쪽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한 데에는 어떤 면에서 권력층에서 어떤 비호가 있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거기에 뭐 진영 장관 투자했다 등등 이야기 나오는 게 혹시나 혹여나 이런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부실 펀드의 예. 어떤 이거 펀드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투자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문이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결정적으로 이 정관계 로비가 이루어졌다라는 핵심적인 증거들은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임과 관련해서요, 이호정 기자. 오늘 이 김봉현 스타 모빌리티 회장의 재판 증언이 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김 전 회장의 재판은 아니고요. 예. 일단은 배임 수재 혐의로 구속된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흘 지역위원장의 재판입니다. 이게 증인으로 나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이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김봉현 전 대표에게 자금 8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 예. 기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관련해 가지고 당시에 뭐 회사 자금으로 선거 비용으로 쓰이지 않았고 회사 자금으로 이 돈이 쓰였고 빌린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뭐 이 혐의와 관련해서 지금 김봉현 전 대표가 이번에 오늘 재판에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는 상황인데 예. 이 입에 주목이 쏠리는 이유는 계속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과 연루되어 있다라는 증언을 예. 이어왔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이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전달했다라는 예. 취지의 이제 증언을 한 것도 바로 김봉현 전 대표였고요. 그런데 뭐 이에 대해서 강 전 수석이 고소를 했고 예. 그 이후에 뭐 구체적인 아직 반박이나 이런 건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재판에서 뭐 또 다른 증언이 나올지 아니면 뭐 이와 관련한 어떤 언급이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목이 되고 예. 있습니다. 강기정 당시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그것도 청와대에서 전달을 했다. 물론 이제 중간에는 전달책이 또 따로 있긴 합니다만은 그런 주장이 얼핏 나왔는데 강기정 전 수석은 사실 무근이다 이러면서 이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한 상태죠. 그런데요, 이 여권 인사들 말고 지금 뭐 일부 언론의 보도이긴 합니다만은 이 검찰 수사를 맡고 있는 검사 3명에게 1,000만 원이 넘는 그런 향 접대를 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야당의 검사장 출신 의원에게 우리은행을 비롯한 이런 로비를 또 김봉현 회장이 했다 뭐 이런 식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게 꼭 여당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제 야당까지 불똥이 튀게 생겼어요. 일단 제가 볼 때 라임의 김봉현 전 회장이나 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 사람에게 예. 로비를 시도하려고 했을 거예요. 정관계 여야 가리지 정관계 않고. 여야 가리지 예. 않고 그리고 검찰, 경찰 뭐 등등 뭐 다 여러 사람들에게 로비를 시도했을 거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제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권력형 게이트, 뭐 예. 라임도 역시 권력형 게이트, 권력층이 그 뒤를 비호해 준 게 아닌가, 봐준 게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거론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좀 보죠. 예. 일단 강기정 수석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돈을 받은 게 사실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심각하죠. 문제죠. 예. 근데 그것도 청와대에서 이 받았다라고 돈을 받는 하면. 과정을 예. 볼 때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청와대 연풍문을 몇 번 출입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현금 다발이 든 쇼핑백을 들고 연풍문을 통과할 수 있나요? 5천만 원을 들고. 그렇죠. 그걸 정상적으로 통과시켜 뭐 이제 줄까요? 강기정 전 수석의 주장입니다. 예, 이거 좀 사실 뭐 그 출입 체크 과정에서 이건 걸러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청와대 집무실에서 이 돈을 받는다는 건 거의 상식적으로 좀 어렵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예. 이제 강기정 전 수석을 빼고 나면 자 행정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를 담당하는 뭐 그 행정관들 나오고 예. 이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가 권력층이다. 권력의 정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적어도 비서관 내지는 수석급은 돼야 그렇죠. 되는데 없다. 강기정 네, 전 수석을 그 부분에서 빼놓고는. 좀 뭐 하나의 의문을 들 수 있겠고 그리고 지금 이상호 씨 뭐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유명한데 예.
전 노사모 회원이었고 그 여권 인사들과 가깝긴 하죠. 예. 근데 이 사람이 여권의 핵심 인사인가요? 당협위원장, 지역 당협위원장 정도인데. 아니죠. 예. 그렇게 본다면 이걸 지금 권력형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파고 들어가면 예. 사실 좀 그 수사의 본질과 방향이 좀 틀어질 가능성이 크다. 오히려 지금 나와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하나씩 확장해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예. 미리부터 예단해서 들어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해서 정관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고요. 또 많은 우려 섞인 얘기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적극 수사에 임하라, 또 적극 수사에 협조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으니까 검찰이 조만간에 좀 수사 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국감 얘기 해보겠습니다. 어제 오늘 주요 국감들, 현장들 저희들이 영상으로 모았습니다. 보겠습니다. 중요한 그 감사위원이 한 명이 결혼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 결론을 제가 믿을 수 있을지. 한 명이 결혼됐기 때문에 이게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리가 좀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들었어요. 방금 들었습니다. 아, 귀가 밝으시네. 써머지기예요? 소모입니다. 그렇게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기소만 하는 것까지 간섭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신 게 그만하시고요. 왜 들리게 얘기하지? 됐어. 반말 그만하시라고요. 됐어. 시끄러워요. 시끄러워요. 유호정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하고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 지난번에도 한번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가지고 또 국정감사장에서 막 고성을 하면서 싸웠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모습이 또 한 번 이제 반복이 예. 된 상황이죠. 어제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월성 1호기 감사 관련해서 목적을 정해놓고 감사한 것 아니냐. 뭐 감사위원이 한 명 결혼인데 그럼 결론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예. 질의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 감사원장이 해당 감사에 대해서 목적을 정한 바 없고 이거는 국회가 보라서 본 거다. 그리고 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하는 건 감사원 본연의 임무다라고 예. 답변을 했고요. 또 감사위원 공백에 대해서는 공석은 무조건 반대 의견과 마찬가지다. 한 명이 결혼됐다고 해서 감사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건 동의하기 예. 어렵다라고 답변을 했는데요. 이렇게 좀 망설임 없는 답변을 이어가자 답변이 끝나자마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명쾌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나 뭐 예. 속 시원하다라는 반응들이 이어졌습니다. 그 와중에 이 김도읍 의원이 알고 질문을 해야지라고 얘기를 했고 이에 장제원 의원도 그 말에 동의를 하듯 알고 질문해야지라고 똑같이 따라했는데 이 목소리가 김남국 의원에게 그대로 들린 겁니다. 그래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 이렇게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문제는 이런 실랑이 상황이 이때뿐만 아니라 국정감사장에서 한 두세 차례 좀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뭐 정책 관련한 실랑이가 아니라 뭐 너 소머즈냐, 소머즈 맞다, 뭐 이런 반말하냐, 왜 말 끊냐 이거 갖고 싸워요. 이런 다툼이었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걸 보는 이제 부끄러움의 몫은 이제 국민들이 예. 감당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아마 이제 각 당의 공격수 역할을 하시는 대표적인 의원들이다 보니까 서로 말로 굉장한 신경전을 벌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김남국 의원과 장제원 의원 말고 또 다른 또 김용민 의원도 또 여기에 합류했다면서요? 네, 조금 전에 처음에 이제 영상에서 뒷부분에 잠깐 나왔는데 이제 이 국정감사가 중단이 되고 의원들이 퇴장을 하면서 김용민 의원이 항의를 한 거죠. 그랬더니 장제원 의원이 됐어.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왜 반말을 하시냐. 아, 됐다고 그만하자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말싸움이 이제 벌어진 건데 아까 영상을 잠깐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마치 초등학교에서 이 초등학생들 둘이 싸우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이 또 연출이 되기도 했습니다. 뭐 이번 국감에서 사실은 뭐 이게 국감이라는 게 야당의 시간이라고 불릴 정도로 야당에게는 굉장히 좋은 절호의 기회잖아요. 그러나 이번 국감 쭉 지켜봤는데 뭐 크게 이슈화되는 게 없어요.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만 계속 공방이 되고 특히 저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이게 말 갖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책 갖고 싸우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야당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확실한 한 방에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한 방에 안 나오니까 좀 답답함이 있을 수 있고 또 초조함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 볼 때 자 이제 지금 거론됐던 여당의 의원들, 뭐 김남국 의원이나 김용민 의원이나 다 초선들이잖아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김도읍 의원이나 장제원 의원, 야당의 국민의힘의 김도읍, 장제원 의원 5명 중진들이란 말이에요. 중진들이
동료 의원이 질문하는데 그것도 초선 의원들이 잘 모르는 이번에 국감 처음이잖아요, 이 사람들. 예. 처음 하는 그 초보자들에게 질문했다고 해서 뭐 알고 해야지. 뭘 아는 게 있어 이런 식의 비아냥거리고 예. 이러는 것은 좀 보기가 좀 안 좋다. 다선 우리가 의원들이 다선 의원들이 형님으로서 선배로서 좀 받아줘야 된다. 이끌어주는 여야를 떠나서 국회 문화가 그런 게 아니니까 좀 이렇게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남고 예. 또 하나 이제 국회에서 지금 국감을 하면서 뭔가 이게 보여주기식의 그 행태들이 너무 지나치게 나타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정책 질의에서 국감에서 한 방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다른 형태로 지금 자꾸 언론에 노출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감사원 국정감사에 이 최재형 감사원장 나왔는데 이게 좀 이상하게 공수가 뒤바뀐 것 같습니다. 이 감사원장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이 굉장히 맹공을 퍼붓고 비판을 해야 되는데 되려 이 여당 의원들이 이 최재형 감사원장에 대해서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해서 이 감사 보고서가 한 다음 주쯤에 나올 것 같긴 한데 왜 이걸 자꾸 심하게 이렇게 하느냐 좀 공수가 뒤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 이제 아마 다음 주에 가장 중요한 예. 이슈가 될 게 바로 이제 감사원의 월성원전 1호기에 대한 감사 결과일 예. 겁니다. 아마 이게 나오면 이제 그동안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탈원전 문제 공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아마 이제 분기점이 될 텐데 예. 사실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인사청문회 때 보면 여당 의원들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털어도 미담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축해 세웠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제 판사 출신이고 또 학교 다닐 때 이 장애가 있는 친구를 몇 년 동안 업어서 학교에 같이 다녔고 또 똑같이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뭐 그런 또 지금 현재 또 자식들 같은 경우도 또 입양해서 키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게 있었는데 문제는 이 탈원전에 대한 지금 감사를 놓고 지금 여당 핵심부가 굉장히 갈등을 빚고 있다는 거죠. 감사위원을 놓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번에는 여당 의원들이 이제 그 최재형 감사원장을 공격하고 야당 의원들은 오히려 속 시원하다, 말 잘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뭐 제2의 윤석열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황이 바뀐 것 같은데 좀 전에 이제 뭐 말다툼 관련해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존댓말이 있기 때문에 저런 게 벌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은 괜찮아요. 영어로 하면 괜찮은데 이유라고 하면 되니까. 네, 문제는 참 이게 막 할 게 없으면 처음에 나이 따지고 그다음 반말 갖고 싸우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되는데 좀 이제 말되는 정책 갖고 좀 싸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시청자들은 정치인들 말싸움하는 거 뭐 지겨워하면서도 또 싸우면 또 재밌으니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